네, 안녕하세요. 2학년 비반 권용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4주차 이론 수업 선행학습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금속 위치상입니다. 네, 지금 상하학 총위치 금속상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총위치의 조직면의 일부나 전부를 형성하는 위치상 금속 부분으로 위치의 레진상 부분과 인공치 부착을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조 금속상의 요구 조건은 가능한 얇고 견고해야 하며, 그러니까 가능한 얇고 연해하며 밀도가 높아야 하고 이제 작업 모형에 적합되는 정확성이 높아야 하며 생물학적으로 생체 적합성이 좋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금속 위치상의 적응증입니다. 금속상의 적응증입니다. 기본적으로 점막 조직이 안정된 부위에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점막 조직이 나쁜 증례의 경우에는 금속상의 적용은 피하되 레진 위치를 이용한 점막 개상으로 활성화된 점막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금속 위치상의 상하 그리고 하악의 사진을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메탈 베이스 사진을 보이십니다. 이제 기업체가 올라간 사진이고요. 다음은 금속 충위치의 장단점입니다. 임상적으로 레진상과 금속상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지만 레진상에 비하여 금속상이 더 많은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첫째 강도가 우수하고 둘째 이열 전도성이 우수하며 셋째 아크릴 변형을 방지할 수 있으며 넷째 위치상 하부 조직의 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고 또 다섯 번째로는 구개 부위를 얇게 제작할 수 있어 이물감이나 발음 장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위치의 장착감을 높일 수 있으며 일곱째로는 레진상에 비하여 흡수성이 없어 위생적이고 친화성이 우수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제작 과정이 복잡하며 제적합이 어렵고 또 고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속 총위치의 전 제작 과정입니다. 먼저 최종 인상과 작업 모형 제작입니다. 고무 인상제를 이용한 최종 기능 인상의 박싱 메소드를 이용하여서 개량된 경석구를 주입하여 경화시킨 다음에 작업 모형을 얻어내게 됩니다. 박싱 메소드를 이용하여서 얻어냈고요. 다음으로는 금속상의 설계입니다. 교화법에 대해 역학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상하이 모두 안정된 점막 부위에 설정해야 하며 설감이나 조음, 미각 등 영향을 주는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이때 작업 모형으로부터 점막 조직을 분석하고 금속 설계를 결정하는데 점막의 흡수로 인한 생체 변화에 예측되는 부위는 첨성이 필요하게 되므로 내진으로 하게 됩니다. 먼저 상악 같은 경우에는 발치에 수반되어 손실되는 치조제는 레진으로 보충하고 변하지 않는 고개 부위는 아주 얇은 금속으로 덮도록 기본 설계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악의 기준점을 살펴보면 첫째 외형선 치조정을 약간 넘는 부위에 설정해야 하며 둘째 후계급 폐쇄부는 국의 소화를 넘도록 해야 하며 셋째 절취유두는 금속으로 덮지 않아야 하며 넷째 피니시 라인의 설정은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금속으로 치조제의 흡수가 있는 부분은 레진으로 보완하는 것을 설정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 하악 같은 경우에는 치조제의 부동 점막부와 향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는 금속으로 덮도록 기본 설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하악의 기준점을 살펴보면 첫째 외형선은 부동 점막부와 가동 점막부 사이의 내측에 설정하며
둘째, 후연은 제일 대구치 원심 해당법까지 하며 셋째, 취조정부는 릴리프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네, 그 상악 주 모형의 후연 폐쇄입니다. 위치상 후연 폐쇄는 상악 위치 후연 폐쇄 부위의 음압 유지를 위한 폐쇄를 확실히 해주기 위해 연극계와 경극의 경계부에 따라 연직상의 생리적인 허용한도 이내의 압력을 가하여 폐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후연 폐쇄는 치과 의사가 치료실에서 직접 시행할 수도 있지만 기공실에서 시행할 때에는 상악의 모형의 후연 폐쇄의 폐쇄구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금속상에 제작하기 위해 반드시 이 과정에서 시행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주모형상에 폐쇄되어 아가복제에 의해 내화성 모형이 얻어지는 납형으로 주제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블록아웃과 릴리프입니다. 유지 골격을 수용할 수 있는 부위를 20게이지 시트 왁스로 위치상 금속 부분과 내부 경계선의 외측에 압접하여 부착합니다. 주 모형의 블록아웃은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기공의뢰서에 표시된 릴리프나 재형성이 필요한 주조 위치상 윤곽 내에 있는 부위를 블록아웃합니다. 그 다음 윤곽 외부의 언더컷 부위나 클레이나 클레이킹 컴파운드 또는 유틸리티 왁스 등으로 블록아웃합니다. 상하 위치상의 표준적인 윤곽은 거의 치조정선을 넘지 않도록 하며 이 재료는 순접촉 치조면에 따라 위치시켜줍니다. 이때 복제 재료를 변형시켜 내화성 모형을 부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모형의 언더컷이나 디스크레펜시 내로 위치시켜줍니다. 다음은 내화성 모형의 제작입니다. 모형의 탈수 방지와 아가 몰드의 기포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주 모형을 석고포화 용액에 침수시킵니다. 이때 석고포화 용액은 주 모형에 미치는 용해 작용을 방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주 모형을 복제용 플라스크에 넣고 아가 인상제를 부은 후 완전하게 경화가 되면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즈왁스의 내화성 모형 처리입니다. 완전하게 건조된 내화성 모형을 레진 비즈왁스에 10초에서 15초 다음 꺼낸 후 과잉된 왁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종이 수건 위에 모아둡니다. 내화성 모형을 비즈왁스에 담그는 이유는 모형의 표면 강도를 높이고 납병의 왁스 없이 왁스가 모형 표면에 단단하게 접착되어 내화성 모형의 표면을 헐떡하게 증가시켜 주세대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납형의 왁스업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치상의 피계 정도와 경계선 위의 위치를 보여주는 윤곽을 주모형에서 내화성 모형으로 옮겨줍니다. 내화성 모형상의 완전히 윤곽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그린 그림으로써 유발되는 손상은 금속에 재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화성 모형의 통법에 따라 납형을 왁스업하는데 상악은 22에서 24게이지, 하악은 21에서 18게이지 시트 왁스나 스테이플 왁스로 이용합니다. 네, 다음 단계로는 주입선 부착입니다. 견치 부위와 제일 대구치 부위에 주입선을 위치시켜 부착한 다음 주입선을 위치상 위에 중앙에 위치한 왁스콘 스프루에 부드럽게 연결시킵니다. 다음으로는 매물과 소환 및 주조입니다. 제작자의 혼수비에 따라 매물을 하고 소환을 합니다. 이때 소환 사이클은 사용하는 내화성 재료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주형은 항상 주입선 구멍이 아래로 가도록 소환을 하고 소환로 내부에 위치시키고 그러한 위치에서 소환로의 벽이나 다른 주형에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화성 모형의 소환이 완료되면 금속상을 얻기 위해 고주파
주조기로 이용하여서 주조를 합니다. 저희는 원심 주조기로 주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10번째로는 매물재 및 산화막 제거입니다. 주조물을 주조대에서 제거하여 벤치 쿨링 시킨 다음 조심스럽게 큰 매물재를 우선 제거하고 나머지는 샌드블라스팅으로 마무리합니다. 11번째는 주조체의 다듬질 및 연마입니다. 매물재 제거 후 디스크로 주입선을 제거하는데 이때 주입선을 바로 주조물까지 자르지 말고 안전한 거리로 잘라냅니다. 다듬질한 다음 샌드블라스팅하여 적합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조체의 전해 연마입니다. 주조체 적합이 확인된 후 전해 연마를 실시하고 마무리 연마를 진행합니다. 전해 연마 과정으로 주조체의 내식성이 향상되며 광택률이 높습니다. 네, 13번째로는 골드 플레이팅이 되겠습니다. 네, 골드 플레이팅이 된 영구 금속상을 보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합제의 제작 단계인데요. 교합제의 상하 악관관계 기록과 인공칩 배열을 목적으로 기초상의 약재 부분이 위에 올려져 있는 구형의 왁스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파라핀 왁스를 이용하여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상하 교합제 사진을 보셨고요. 다음은 교합기의 주모형 부착입니다. 상하 악과관계 기록과 안군 기록을 이용하여 작업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합니다. 이때 상하 교합제 측면의 정중선과 구각선을 왁스로 조각도로 등으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인공칩 배열 및 의치상 조각입니다. 교합 관계가 체득된 교합제를 심미와 기능을 고려하여 인공치아를 심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 과정은 심미와 발음의 영향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총일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치 배열이 끝나면 인공치 의치상 변연에 이루는 의치상 부분을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등으로 형성하여 치아의 상실 이전의 자연 조직의 형태로 다듬습니다. 이 과정은 나부치의 자연감을 부여하여 신비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치의 유지와 안정 및 저작과 발음,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비치 제작이 완료된 사진을 보셨고요. 네, 다음으로는 스지위치 제작 및 상황 나비치의 메모리입니다. 스지위치 제작 과정은 일반적으로 총위치 제작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치의 매몰 전 준비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매몰 전 준비 과정으로 플라스켓으로 확인합니다. 함마다 고유 번호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함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상악은 3단계 메모를 이용하여서 메모를 하였고요. 내부에 빈 공간이 없도록 충분한 양으로 메모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악의 메모라는 단계를 보고 계신데요. 역시 3단계 메모를 통하여 내부에 빈 공간이 없도록 매물재를 채워주게 됩니다. 3단계 매몰 후에는 이제 클램프에 고정을 하여서 빈 공간이 없고 또록 과잉된 부분이 넘쳐 나오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열을 가한 후 이제 함을 분리하여서 이제 왁스 부분을 완전히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완전히 용융시키는 게 아니라 연화를 시켜서 왁스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잔존 왁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전부 제거를 한 후에 네, 이제 분리제를 도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진을 병상의 단계에서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정상 모양대로 길게 하고 이제 프레스로 압력을 가하여서 더 이상 넘쳐나오는 부분이 없을 때까지 시압을 가한 후에 최종 폐암된 상황 플라스크입니다. 네, 다음은 폐암 후 온성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네, 위치에 온성을 가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온성 후 이제 매몰제를 제거한 후에 다듬지는 과정을 통하여 날카롭거나 거친 부분들을 다듬어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거친 부분까지 다듬어 주고 이제 연마 작업까지 거쳐서 환자의 국각 내에 착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새로 배워볼 내용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수지 위치와는 다른 금속 위치상이기 때문에 금속 위치이기 때문에 새로운 점을 배운다는 것에선 흥미가 생기고요. 이번 선행학습을 통해 수업 시간에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총이치 이론 선행학습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